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형태별 자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다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앨범에 많은 양의 사진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에 대한 의미를 보자면 영어로는 포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포토는 빛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래피는 그린다 혹은 쓴다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연결을 지으면 그 의미는 빛으로 그린 그림 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상당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의미를 만들어낸 사람은 존 허셀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4가지의 기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프레임, 그리고 트리밍, 그 다음 표현과 내용까지입니다. 프레임은 보통 우리가 왜 액자도 프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틀이 되겠는데, 즉 어느 각도에서 어떤 틀로 사진을 찍었느냐, 담았느냐 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트리밍이라고 하는 말은 잘라낸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쓰는 기종에서는 조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띄워놓고 조절에 들어가서 범위를 좁히거나 등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혹은 또 그 위에다가 이모티콘 등등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편집창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트리밍, 특히 잘라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는 사진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사진들은 원본이 아니라 어딘가가 잘려진 그런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맥락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누가 왜 잘랐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이 다 트리밍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결국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 라는 부분 봐야 되겠고요. 또 상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임, 트리밍, 표현, 내용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사진 읽기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사진에서의 표현은 피사체와 형상 등이고 내용은 주제와 생각과 마음 등등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쩌면 주제를 정해놓고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대로 피사체, 형상 등등을 정하여 찍은 걸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왜 특히 사진 찍는 분들이 밖으로 사진을 찍으러 나간다, 출사를 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물론 멋진 풍경을 담는 것도 목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지금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침 그게 보이고 또 그런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읽는다 라는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사진의 기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사진을 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인데 사진은 사실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사실의 변형이며 사실의 흔적이라고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을 반영하는 거울은 우리가 있는 것을 사진기로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실제 어떤 대상의 가장 정확한, 명확한, 이상적인 모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린 거를 보더라도 야, 사진처럼 그렸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사실 그림은 사진만큼의 사실성은 떨어진다 라는 전제일 텐데
놀랍게도 사진처럼 그렸다 라고 표현되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보다는 사진이 훨씬 더 사실을 반영한다 라는 맥락으로 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더 완벽할 수가 없는 실제의 모사이다 라고 담겨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즉 저 실제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변형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또한 문화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아니면 뭐 어떤 개념적이든 그런 것들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내가 해석한 바대로 또는 새롭게 표현하고 싶은 바대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실의 흔적이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화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이의 관계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는 재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사진을 찍는 사람이 혹은 제시하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찍었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관점을 세 가지, 사실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사실의 변형이며 사실의 흔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진을 지금은 독서 지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렇게 사진을 읽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시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뭐 신문 등등에 담겨 있는 그런 사진들을 읽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입니다. 왜 어떤 것들은 사진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곳도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진 않은데 사진은 훨씬 더 멋있거나 뭐 등등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은 결국에는 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맥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이미 각 개인마다의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준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 시각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물론 시각 문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지금 시대는 워낙에 보는 게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 시각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진 또한 그 중에 한 가지, 그리고 각 개인이 실천을 하고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다면 시각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표현된 세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진 읽기 교육의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갖고 있는 사진들을 그냥 앨범만 두고 있지 말고 활용을 해라 라는 맥락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사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쓰기를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앨범을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각 시간마다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첫 시간이고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를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앨범에 있는 사진들 가운데에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5장 골라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문을 써보세요 라고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진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니면 톡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에다가 그 사진을 붙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출력을 한 사진 위에다가 직접 글을 써서 그걸로 나중에 자기 소개를 대신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진을 활용한 교육 방법들은 다양하니까 그 또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을 구현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차근차근 모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앨범도 한번 눌러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의미가 있는 사진들을 골라서 빨리 어떤 작업이든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